드디어 국민들이 주목하던 나경원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일명 빠루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15일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 8개월이나 질질 끌어온 재판이 이제서야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기득권 정치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경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며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었지만 검찰 출석은 7개월이나 미루고 재판 출석조차 8개월 만에야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마저도 법정에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뻔뻔한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남편 또한 판사인 전형적인 사법부 기득권 세력답게 권력을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피해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경원의 민낯은 박은정 의원과의 악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는 꼼수다 방송은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경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빨리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기소 청탁 사실을 내부에 알린 주체가 바로 박은정 검사였습니다. 방송은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라, 박은정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과 사법 네트워크가 결탁해 돌아가던 구조 속에서 박은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 선언을 한 정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나경원은 이를 허위 음해라 몰아붙이며 끝내 박은정을 정치검사라 낙인 찍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 박은정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은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은 법정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고 윤석열 구속 후에는 구치소까지 달려갔습니다. 내란 의혹을 규명해야 할 법사위에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야당 간사 역할을 한다니 이보다 모순적인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이번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는 모두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국회법 위반도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법조계에선 국회 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검찰이 엄중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나경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핑계로 재판을 회피해온 나경원의 정치적 생명이 마침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양심을 지킨 이들의 가치를 국민이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평균적인 유권자들에게 나경원 의원은 어떤 이미지예요? 똑똑한 여성 정치인의 느낌입니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정치 저관여층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시사 공부를 시작한 본인에게 최근에 나경원 의원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왜 윤석열이랑 가깝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감각이에요. 똑똑하신 분이 예. 텐데. 똑똑한 사람이 왜 지금 윤석열과 가깝지? 그렇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모르죠. 모른다. 그럼 모를 수 있어요. 정치 저관여층은 정당의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자,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최근에 뉴스하고 연결돼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때 김건희는 이미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낙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윤 씨 문자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 통일교 윤 씨와 건진법사 사이에서 당대표는 김기현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다뤘죠. 저렇게 정해졌단 말이지. 정해졌는데 감히 나경원 의원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당시 기후환경대사직이라고 장관급직에 있었는데 해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는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니다. 라고 글을 써요. SNS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이건 대통령 밑에서 누군가 자기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SNS를 썼거든요. 그러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김대희 비서실장이 나서서 아니야 대통령이 결정한 거야 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매우 굴욕적이었어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에이스 정치인인데 매우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실은 감히 김건희가 정했는데 나경원이 나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게 됐지만.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결국은 김기현 당선을 돕기 위해 끌려가가지고 영혼 없이 김기현 옆에 서 있는 장면 뭐 이런 거 되게 화제가 됐죠.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정치인에게는. 대학 시절에 윤석열 나경원이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때 이미 알았고 오빠 동생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총장 시절에도 부부끼리 동반 식사할 정도였다고 알려졌는데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무슨 말들이 정치권에 있었냐면 김건희 씨가 나경원 의원을 어지간히 싫어했단다. 뭐 이런 말까지 놔둘 만큼 나경원이 대굴욕을 당한 이후에 이제 나경원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는 갈라섰겠구나 했거든요 다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점점 친윤 행세를 하더니 계엄 국면을 거치면서는 친윤 정도는 아니라 찐윤. 예? 윤석열 체포 저지하러 새벽에 달려가고 탄핵 반대하고 구구 정치인이 됐어요. 구구 포지션을 가져왔어요. 뭐 그런 영상 없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영리하게 몸살리는 정치인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당내의 어떤 투표 파워,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같은 그 표의 힘을 알게 된 걸까? 아니면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인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 드럼통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렇게 극우 정치인들이 정치의 길을 가지? 했었어요.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정치력을 중앙무대에 보여주는 날이 어제 법사위였거든요. 어제 법사위가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 에이스 해당되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등장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항의를 하면서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근데 추미애 위원장은 저럴 때 이제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리에 들어가는데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줍니다. 근데 발언을 하다가 나경원 의원이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에게 조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 묶어가지고 잠깐 봅시다. 영상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말을 하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세요 빨리. 조선은 가만히 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야, 조선은 가만히 있어. 예. 저 시야가 가리키는 삿대질을 하는 방향에 바로 박은정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박은정 의원이 또 저런 얘기를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예.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전이 벌어집니다. 잠깐 봅시다. 조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국감전 내라는 거.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초선 의원님들. 왜 조선 의원 사과하시라고요. 조선 의원 말 못하게 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저는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탄핵을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의원이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과 박원정 의원이 저러는 건 어제 저럴 만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구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보다가 저게 생각이 났는데 2011년이면 몇 살이었죠? 고3입니다. 아, 그러면- 19살이요. 네.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것 같네. 낙검수라고. 예. 낙검수 들어본 적 없죠?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네. 연관 검색어 있었구나. 예. 이게 2011년 14년 전이에요. 그때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블로거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 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낙검수에서. 그런데 이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를 방송에서 누군지 밝힐 수는 저희가 없었죠. 현재 검사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검찰이 얼씨구나. 예.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구속영장을 치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거죠. 우리가. 예. 우리는 그 검사에게 나서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사실을 안 그 검사가 스스로 수사팀에 밝힙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감옥에 안 간 거예요. 오, 그리고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그래서 낙검수 방송에서 그 검사 이름을 나중에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그 검사가 이제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이익을 크게 당할 뻔해서 공개를 해요. 그 검사가 바로 박원정 검사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박원정 의원의 악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러는 건 그날에 어제 일만으로 예. 다 설명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인 예. 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마디씩 다 하는데 짧게 한번 봅시다. 동료 국회의원한테 너 초선 의원이니까 조용히 해. 뭐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겠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망언을 하셔서 좀 황당한데 국민의힘에 계신 곽규택 초선님, 박준태 초선님, 우리 신동욱 초선님, 주진우 초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만한 국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고 이러니까 내란 일으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 법사에 간사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빠루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빠루.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해요. 이것도 잠깐 들어봅시다. 빠루는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바로 얘기에 왜 나경원이 저렇게까지 민감하냐면은 이건 201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벌어졌던 일은 십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이 총 망라돼서 터져 나온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어요. 나경원 의원이. 근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와중에 저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 이건 본 적 있죠. 네. 예. 이거는 정치 정황여춘까지 다 봤던 사진인데 근데 저 재판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심만 지금 6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간사가 되면 이해 충돌 우리가 있지 않냐. 법사위 간사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 있고 나경원 의원의 항변은 왜 적반하장이라고 하냐면 저 발언은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고 국회 측에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들고 온 게 아니라 국회 측에서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을 걸어 잠근 걸 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본인이 들고 이런 걸 가져왔다라고 보여준 것이다.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근데 저 빠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했으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유죄가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죠. 그게 하도 민감해서 작년 국힘 전당대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잠깐 봅시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죠.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에 한동훈 후보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거를 공소 취소해달라고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 폭로를 한 거죠, 폭로. 예. 그 정도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조사한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하는데 그러자 전현희 의원이 또 나섭니다. 예. 법적으로나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혹으로 나경원 의원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및 공동태거 불응 등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과 통화도 하고 서울구치소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면회하고 접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할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회 문 밖에서 돌아가면서 계엄 해제에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닌가. 내란 동조 의혹과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당사자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내란 변호의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나서 정리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마무리 한 방을 때려요. 저는 정보위가 열려가지고 늦게 온 거 사과드립니다. 나빠로 오선 의원이 초선도 앞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저는 14년, 5년 사이에 벌어진 여러 정치사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가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에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을 일부러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정도로 거칠게 나간 거야. 막 서서 입 닥치라고 하고. 그런데도 본전도 못 찾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경원 의원이 저 정도 처지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